자, 오늘은 고지도와 고문헌에 나타난 우리 한국 지리 어떤 국토 인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저희 나라의 어떤 전통 국토 인식에 대한 전통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거부터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수지리 사상이라고 해서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풍수지리 사상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풍수지리는 이게 바람, 물, 바람하고 물, 바람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보는 건데요. 실제 풍수지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의미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산줄기의 흐름이나 산줄기의 흐름, 그리고 뭐 산의 모양, 그리고 바람, 그리고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주로 명당을 찾는 겁니다. 좋은 터, 명당을 찾는 거. 명당 찾기, 바로 이게 풍수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터입니다. 좋은 터, 좋은 자리 찾는 거. 여기서 말하는 터는 집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무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무덤, 보통 우리가 맷자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풍수지리에 들어갑니다. 이런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아두세요. 그냥 일단 종류가 양택풍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음택풍수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비보풍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제가 글씨가 자꾸 날아가네요. 양택풍수는 우리 저희 음양오행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동양 사상 있죠. 그것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양택풍수는 주로 살아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자, 어떤 살아있는 산자의 주로 주거지를 다루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지를 다루는 풍수입니다. 그러니까 집자리 찾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터, 또는 마을의 입지, 또는 한 국가의 도읍지, 수도를 정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양택풍수입니다. 음택풍수는 자, 음양오행설에서 음인데요. 음은 아무래도 죽은 자, 죽은 사람.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죽은 사람의 저희가 그 묘지를 찾는 거를 맷자리라고 하죠. 네, 맷자리를 찾는 풍수를 음택풍수라고 해요. 이거 말고 이제 이거 비보풍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보풍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보충. 자, 부족한 기운은 보충하고요. 또는 너무 넘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넘치면은 눌러줘야 돼요. 넘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넘치는 기운은 눌러주는 거. 이것을 비보풍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음양오행설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이런 건 이제 뭐 사주나 토정비결 이런 거 볼 때 보면 저기 이제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보면 물의 기운이 강하다, 토하면 흙의 기운이 강하다, 금하면 쇠의 기운이 강하다, 목하면 나무 기운이 강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화는 불화자거든요.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불이 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의 기운을 눌러줘야지 그 지역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화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어떤 관련된 풍수를 쓴다, 이런 것들이 주로 비보풍수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풍수지리 사상, 풍수로 본 저희 서울의 모습이 있어요. 짜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쓰는 건데,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여야 되는데, 네. 보이시죠? 풍수로 본 서울이라고 해서요. 저희 풍수지리로 보는 건데, 자, 옛날에 서울에 여기 중간에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 네, 우리 조선시대 정궁이라고 얘기하죠.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풍수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배산임수가 명당이에요. 그래서 등배자, 등 뒤에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강이 흘러요. 가장 좋은. 그래서 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좌청령 우백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주작, 북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요 산들, 그리고 앞으로 강이 흐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풍수지리에서 가장 명당으로 치는 게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이시나요? 바로 요게 배산임수인데요. 배가 등배자예요. 그래서 요 뒤쪽, 주로 북쪽, 요 북쪽에 여기에는 산이 있고요.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요. 보통 저희 나라가 배산임수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이제 겨울에 찬바람이 많이 불죠. 북서풍. 그래서 겨울에 부는 그런 북서풍을 막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남쪽을 바라보고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조량이 좋죠. 그리고 앞에 강이 있으면 그 주변에 농경지가 발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산임수 칠학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그래서 요 정도만 그냥 봐두시면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풍수지리 기억하시고요. 자, 풍수지리로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입지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배산임수라고 해서 배산임수, 저희 나라 전통적인 칠학 입지. 자, 요 배는 등배자, 등 뒤에는 산, 앞에는 물.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으면 요 뒤에 북쪽, 주로 이 북쪽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산이 이렇게 막고 있어야 되고요. 요 앞에 남쪽으로는 뭐가 흐르면 좋다? 강이 흐르면 좋습니다. 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집을 지으면 배산임수. 그럼 남향집이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배산임수가 가장 대표적인 전통 칠학이고요. 풍수지적으로 봤을 때 이 배산임수가 바로 이 명당입니다. 네, 명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 겨울철에 차가운 북서의 제풀을 막을 거예요. 그리고 남향을 보고 집을 짓기 때문에 일조량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 하천이 흐르니까 주변의 농경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요 정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요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오늘 볼 거는 잠깐 아이고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공부할 주제는요,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고지도와 고문원을 볼 겁니다.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대동여지도거든요. 그래서 대동여지도에 대한 거 조금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지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문원, 지리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는 거 정도만 하실 줄 아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같이 정리할 겁니다, 동시에. 자, 오늘의 주제는 고지도 플러스 고문헌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네, 항상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는데요. 자, 조선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조선 전기 후기. 똑같아요. 지도고 문헌이고 전기하고 후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전기는 주로 국가가 주도했다는 거. 지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로 전기 때는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지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직접 여러 가지 지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럼 국가가 주도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 통치를 위해서 또는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지역의 여러 가지 뭐 연혁이나 토지나 이런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지도와 지리지가 있었다. 특히 지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면 그냥 지도는 그냥 지도인데 지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관찬 지리지라고 불러요. 관찬, 관자가 들어가면 국가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찬 지리지가 많았다라는 거. 근데 후기는, 자, 후기에는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 이제 실학이 들어와요. 실학사상. 이런 실학사상의 역량. 그 다음에 좀 더 과학적인 지도가 만들어져요. 과학적 지도.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국가도 만들지만 다양하게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지도를 많이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지리지를 저희가 사찬지리지라고 부르거든요. 사찬지리지. 사사로울 개인이 주로 많이 하였다라고 해서 주로 사찬지리지가 많다는 거. 요런 겁니다. 간단하게 관찬지리지하고 사찬지리지하고 요거 잠깐 보시면 지리지라고 하는 거는 지는 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지역의 어떤 특징을 종합적으로 또는 어떤 부분별로 저술한 책을 말합니다. 관찬지리지, 조선전기 때 관찬지리지는 국가에서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얘는 백과사전처럼 쫙 정리를 해요. 그래서 백과사전식 서술, 약간 백과사전처럼 분야별로 되어 있고요. 백과사전식
네, 서술이고요. 그 다음에 사찬지리지는 주로 개인이 많이 만들었어요. 얘는 개인이. 그래서 개인들이 주로 많이 했고 또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특정 주제를 정하거나. 그리고 특별하게 뭐 백과사전처럼 딱딱딱 정리된 게 아니라 주로 설명식이 많다는 거. 쭉 풀어서 쓰는 설명식 서술이 많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하고 후기하고의 간단한 특징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씩 볼게요. 정기, 후기를 나눠서 볼 거거든요. 저희는. 자, 그럼 먼저 조선 정기부터 갑니다. 네. 자, 조선 정기 때 먼저 저희 지도하고요. 문헌하고 나눠 볼 거예요. 자, 조선 정기 때 먼저 지도는 뭐가 있느냐. 지도부터 봅니다. 지도. 조선 정기 때 만들어진 지도는 전부 다 국가 주도라고 했죠. 국가가 주도해서 어떤 국가 통치를 위해서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인 지도가 뭐가 있느냐면요. 먼저 지도에서는요. 첫 번째 길어요. 이름이. 제가 별로 적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해서 이름이 아주 긴 지도가 있습니다. 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는데요. 자, 이건 조선 정기 때 만들어졌어요. 일단 특징들 몇 가지 정리합니다. 일단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다. 네, 이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고요. 그리고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 이 지도는 중국을 이제 중심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도의 중심에 있어요. 보통 과거 이제 저희 나라가 중국을 가장 큰 나라, 뭐 대국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사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화사상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에 놓고 지도를 그렸어요. 그렇지만 조선도 어떻게 우리 조선을 상대적으로 크게 그렸다라는 거 크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뜻하느냐? 비록 중화사상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를 상대적으로 크게 다른 나라보다 크게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작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크게 그렸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를 어떤 주체적으로 국토를 인식하는 주체적 인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체적인 국토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디가 나타나느냐면요. 일단 일본은 당연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도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네, 그 아라비아 반도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네, 기억하실 거. 그러나 아메리카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는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기억할 게 얘는 조선 정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후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조선을 보통 일반적으로 정기하고 후기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과도기가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실 때 딱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정기고 몇 년부터 몇 년부터가 후기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역사는. 보통은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대를 구분을 하기로 하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지도가 하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천하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천하도. 근데 천하도는 기억하실 거 조선 정기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요. 자, 천하도는 뭐다? 조선 중기 이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기 이후. 네. 그러니까 정기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주로 정기에 넣어서 정리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하실 거 요거 포인트 언제다? 중기 이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왜 정기 때는 주로 국가주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중기 이후가 되면 주로 어디서? 민간에서 제작한다는 거. 그래서 천하의 특징은요. 주로 민간에서 제작했습니다. 민간 제작. 네. 그리고 이 천하도는요. 일단 중화사상이 나타나요. 역시. 네, 중화사상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럼 중화사상이 나타난다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의 가운데 누구다? 바로 중국이 지도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 똑같아요. 중화사상이 여전히 나타나요. 여기서도. 네. 그리고 되게 특이합니다. 천하도는 도교적 세계관이 나타나요. 도교적 세계관. 도교적 세계관이 나타나서 그 중국의 책인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이 상상의 나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교적 세계관이 나타난다. 또는 저희가 다른 말로 관념적 지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관념적 지도. 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바로 상상의 국가와 지명이 표현되어 있어요. 네. 상상의 국가, 지명.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거인국, 여인국, 뭐 소인국,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의 국가나 지명들이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지도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지도를 같이 볼 건데요. 지도를 보시면 어떠냐면요. 둥글게 생겼어요. 지도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천원지방이라고 해서요. 자, 천원지방은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천, 하늘은 원, 둥글다. 그래서 둥근 하늘. 네, 둥근 하늘. 하늘은 둥그렇고요. 그리고 땅은 네모네요. 그래서 네모난 땅. 이런 이제 인식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순서가 안에 이제 대륙이 있어요. 내대륙이 있고요. 내대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내대륙 다음에는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내해가 있고요. 그리고 외대륙이 있고요. 네, 그리고 외해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실 게 요 내대륙에는 이제 저희가 말한 중국하고 이제 우리 나라들이 있고 그 주변 바다예요. 특히 요 외대륙은 이 외대륙에 이제 여러 가지 상상 속의 나라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네, 가보지 못한 곳. 이게 이제 요 두 가지. 자, 지도는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부터 우리 그림을 잠깐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보일까요? 짜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사 공부하실 때 아마 이 지도 많이 볼 겁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여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죠?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때입니다. 중화사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거. 자, 얘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지도의 가장 중앙에 있고 크게 그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그렸다? 조선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인식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여기 나타나요. 일본. 네, 위치가 좀 틀리죠. 일본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눈에 딱 띄는 거 요거 보이시죠? 느낌상 아프리카 같죠? 요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요게 아라비아 반도고요. 그리고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 그리고 요 위에가 당연히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도를 저희가 뭐라고 한다고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저희 천하도 볼게요. 짜잔. 네, 천하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둥그랗게 생겼어요. 천하도. 보이시죠?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요. 잘 보여야 될 텐데요. 네. 자, 천하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선 정기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조선 정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중기 때 민간에서 그렸다는 거. 자, 아까 천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안에 여기가 대륙이 있습니다. 내대륙. 이 내대륙이 있는데 이 내대륙의 중심에 여기 글자가 중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국이 역시 중심에 있어요. 중화사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내대륙이고요. 이 주변 바다가 내해예요. 안에 있다고요. 안에 바다. 그리고 여기가 외대륙, 바깥대륙. 그리고 요 밖에가 외해인데요. 이 외대륙 여기에 이제 상상 속의 나라들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해서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를 볼 때 조선 정기 지도 하나 더 볼 거예요. 자, 미리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 보시면 네, 요겁니다. 요거 조선 방역지도라고 있죠. 조선 방역지도. 이것도 조선 정기인데요. 잘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전도를 생각하실 때 요 윗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윗부분이 약간 찌그러진 느낌 드시나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꾹 누른 것 같죠? 찌그러져 있죠. 네. 자, 이 조선 방역지도를 눈여겨서 기억을 하세요. 어느 부분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죠? 바로 요 북부지방. 북부지방이 조금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도에서 저희 조선 전기 하면은 일단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혼일강기 역대국도하고 천화도인데요. 그래도 하나 더 체크를 한다면, 자, 세 번째 하나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방금 보신 조선 방역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선 방역지도. 네, 이것도 당연히 조선 전기 때 그려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조선 방역지도는 특징, 아까 그림 보셨죠? 어디는 중남부 지방은, 중남부는 비교적 정확한데, 그런데 어디가 왜곡되어 있죠? 북부 지방, 백두산 일대부터 시작해서 거기 북부 지방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부 지방은 왜곡되어 나타난다라는 거, 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선 방역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 조선 방역지도는 잘 보시면 요거 여기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되게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표시된 것들이 뭐냐면요. 이거 자체가 그냥 그린 지도가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진상품, 나라에 이제 올리는 진상품을 관할하는 관청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곡물 진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이제 나라로 보내는 진상품을 관할하는 관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자세히 그려져 있느냐? 하천, 네, 운반하기 위해서 하천이나 산줄기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운반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주로 하계망이 정확해요. 그래서 하계망, 하계망은 하천의 어떤 그 물줄기, 하계망, 그리고 산줄기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 전기 지도는 아까 뭐죠? 다시 짜자잔, 다 들어올까요? 네, 자, 조선 전기 지도하면 먼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천화도는 중기입니다. 중기가 포인트. 그 다음에 조선 방역지도. 방역지도는 북부지방이 아까 찌그러져 있다는 거. 북부지방이 요거 왜곡되어 있다는 거. 요거 특징.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조선 전기 지도였어요.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조선 후기 지도로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지도로 갈 건데요. 짜자잔,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네. 자, 조선 후기는 아무래도 두 가지 지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딱 하시면 좋아요. 조선 후기 지도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게 저희가 동국지도가 있어요. 동국지도. 네, 먼저 동국지도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지도는요, 정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지도인데요. 이 정상기라는 사람이 그린 게 동국지도예요. 그리고 이 동국지도를 다시 필사한 지도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동국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지도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면요.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동국지도를 만든 것을 다시 필사한 겁니다. 얘는. 그래서 동국대지도는 필사입니다. 필사본. 이거를 뭐 한 거다? 필사. 필사는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필요하면 복사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복사를 못하니까 뭐 하죠?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쓰고 기록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뺏겨 썼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필사한 지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저희가 외우실 때는 뭐 동국지도나 동국대지도나 둘 다 그냥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국지도, 동국대지도 둘 다요. 특징 하면 제일 중요한 특징 바로 최초로 우리나라 축척을 사용했어요. 축척 개념. 그래서 최초로 축척의 개념을 사용하였다라는 거. 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때 우리가 축척을 뭐라고 하냐면요. 저희가 백리를 1척으로 줄여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백리척이라고 불러요. 백리척. 그래서 백리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축척을 사용했습니다. 백리를 1척으로 줄였거든요.
보통 저희가 심리가 약 4kg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리척이 지금의 축척으로 얘기하면 약 40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4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 뭐를 사용했다고요? 백리척. 요게 포인트예요. 백리척은 뭐다? 축척입니다. 최초로 축척 개념을 사용한 지도이다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아까 우리 앞에서 조선전기 때 북부지방이 왜곡된 거 보셨죠? 자, 다시 지도 나옵니다. 네. 자, 조선 방역지도, 조선 전기 때 북부지방이 왜곡된 지도였죠. 그저 찌그러져 있죠. 그런데 짜자잔 올라가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동국지도예요. 어떻습니까? 북부지방이 훨씬 더 정확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죠. 네, 그래서 요거 일단 이전보다 북부지방이 좀 더 정확해졌다. 그래서 북부지방의 정확도 개선. 네. 정확도가 개선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선 후기 지도 하면은 또 기억하실 게 우리가 지구 전후도라는 게 있어요. 네. 지구 전후도는요, 지구 전도 후도라고 해서 지구를, 두 개로 그려요. 그래서 이제 서양 지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건데요. 이거는, 지구 굴을 반을 딱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굴을 반 잘라서 앞면, 뒷면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도, 후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지구 전후도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는 제가 책을 좀 가져왔어요. 자, 보이실까요? 아우, 보여야 되는데 너무. 네, 아이고. 자, 조금 자세히 볼게요. 자, 보이시죠? 네. 이게 지구 전후도예요. 그래서 지구를 반 자른 건데 잘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아프리카 대륙 보이시죠?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가 유럽하고 아시아고요. 여기가 오세아니아예요. 그 다음 여기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미 대륙까지 보이죠. 그래서 아메리카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구대륙, 얘가 신대륙. 구대륙하고 신대륙을 지구 전도와 후도로 딱 나누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구 전후도예요. 네. 그래서 요거 지구 전도와 후도가 있다. 특히 잘 보시면 보이실까 모르겠다. 여기에 이제 막 선이 그어져 있어요. 경위선, 경도와 위도,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경도와 위도 같은 이런 경위도의 선이 그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구가 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전후도 기억할게요. 지구 전후도는 자, 어떻게 나눠져 있다? 이거 지구를 전도하고 후도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 거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역시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위선만 그려져 있어요.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상당히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게 지구 전후도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지도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꼭 보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대동여 지도죠. 대동여 지도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대동여 지도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잠시 페이지를 조금 넘기겠습니다. 자, 대동여 지도가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요. 대동여 지도를 보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대동여 지도 역시 조선 후기 대동여 지도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대동여 지도. 시험에서 대동여 지도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 해석하는 문제가. 그래서 대동여 지도는 조금 아셔야 되는데 먼저 대동여 지도는 아시죠? 특징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엄청 많긴 하지만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누가 만들었느냐? 실학자였던, 다 아시죠? 실학자였던 김정호가 제작을 했어요. 김정호가 어떻게 제작을 했느냐? 기존에 있었던 각종 전국 지도와 읍지도 이런 것들 조선 후기까지 전기부터 후기까지 쫙 만들었던 이 모든 지도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집대성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목판본이에요. 그러니까 나무판에다가 깎았다고요. 그래서 목판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목판본이고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찍으면 돼요. 쭉쭉.
저희 판하니까. 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전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첩. 발음이 좀 어려워요. 분첩, 그 다음에 절첩식이라고 불러요. 분첩, 절첩식인데, 자, 이렇게 돼서 가지고 다니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하고 열람이 좋아요. 휴대나 열람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희 지도 예찬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 대동여 지도를 전시를 했거든요. 진본을. 그래서 그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습니다. 대동여 지도를 보고 싶어서.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물을 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커요. 근데 왜 들고 다닐 수 있냐면 분첩 절첩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요. 쫙 이렇게 쭉 펼쳐요. 펼치면 쫙 펼쳐지고요. 그다음 쫙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힌다는 얘기예요. 분첩 절첩식은 접어서, 그러니까 나누어서 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으로 우리나라를 한 장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었냐면요. 자, 요거 나눈 기준이 일단 남북으로는 총 22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22층짜리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 페이지가 동서로는 19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지도를 요렇게 해서 총 22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도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쫙 해서 22개가 쭉 있어요. 22개가 쭉 있고요. 이 22개를 다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전도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접혀 있어요. 19장으로 접혀 있어서 쫙 펴면은, 그러니까 면이 19면이에요. 그래서 펼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딱 접으면 한 면이 되는데 얘를 쫙 펼치면 19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서로는 19면짜리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19페이지고요. 19페이지를 쫙 펼칠 수가 있고요. 부채처럼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채 쫙 펼치는 것처럼. 그리고 총 22장이에요. 그래서 22개를 위에서부터 쭉 붙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도가 딱 하나, 전체 전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저희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게 분첩 절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어서 보관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은 특이하게도 지도표를 사용했어요. 지도표. 저희가 지도표 하면은 보통 범례라고 얘기를 하죠. 범례. 네, 범례를 활용합니다. 범례, 지도표 범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는 주로 뭘로 나타난다? 도로는 직선으로 표현해요. 직선. 네, 도로는 직선. 그리고 여기다가 심리마다 뭐를 찍었죠? 방점을 찍어놨어요. 그럼 심리마다 점을 꼭꼭꼭 찍어놨으니까 뭐가 가능하다? 거리를 계산할